여러 명의 중학생이 노래방에서 한 초등학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분을 샀고요. 과연 누구를 위한 소년법이냐,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죠. 오늘 든든한 법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지훈 변호사가 나왔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이 사건이요. 중학생 2006년생이에요. 이제 한 살 그렇죠. 미친 네. 초등학생을 폭행을 했는데 이제 분노를 일으킨 게 한 학생은 태연하게 옆에서 노래를 부릅니다. 이 맞은 초등학생은 아무것도 못하고 울고만 있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걸 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 이런 청원도 올라왔어요.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. 네. 영상이 퍼지는데 상당히 폭행이 좀 심하고요. 여러 명이 초등학생 한 명을 뭐 한 살 차이긴 하지만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이 있고, 사실 뭐 반말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폭행했다고 하지만 폭행 정도가 너무 심하고 여러 명이 폭행했기 때문에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근데 더 충격인 거는 이 가해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. 나는 이렇게 해도 보호 관찰이나 교육만 그렇죠. 받으면 돼.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심각하게 봐야 할 게, 그러니까 약자한테 이렇게 해도, 이렇게 폭행하고 해도 별 문제 없어. 그냥 교육 받으면 돼. 이런 생각을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고 그렇죠. 있다는 거잖아요. 실제로 경찰서 가서 저 촉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. 촉법 뭐냐 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의 대상이 되는 촉법 소년이라고 표현합니다. 법에. 근데 학생들이 아니면 이런 아이들이 이걸 알고 경찰한테 저 촉법이니까 처벌할 필요 없고 조사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. 이 소년법에 따르면 나이 기준이 있는데 14세 이상이 돼야지 형사처벌이 가능하고요. 14세 미만자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정도가 가능합니다. 또 10세가 또 기준이 돼요. 10세에 아예 미만이 되면 절대 형사 무능미가 됩니다.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소년법상 처벌도 불가능한. 그래서 본인들이 10세 미만이면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특히 14세에서 10세 사이의 학생들이 저는 촉법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처벌할 수 없다라고 경찰에 많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. 네, 지금 가해 학생들이 소년 분류 심사원이라는 데 지금 유치가 된 상태라고 그래요. 그렇죠. 그러면 그런 절차를 앞으로 밟게 되는 건가요? 네, 소년법에 따르면 10세에서 14세 그 소년이 형벌 법규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을 때 촉법 소년이 되고요. 이런 경우는 보호 처분이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. 네. 뭐 수강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요. 봉사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10호는 장기 소년원에 보내기도 합니다. 그 소년 분류 심사원에서 그 판단을 합니다. 아이를 어디로 보내면 좋을지. 나중에 소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지만 이 소년 분류 심사원에서 얘는 10호가 좋다. 이렇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 심사를 받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소년법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이런 영상이 나오고 이런 사건이 어떻게 보면 뭐 성인을 능가하는 그런 청소년들의 사건이 나올 때마다 이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고 네.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소년법이 만들어진 이렇게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그 이유도 있을 겁니다. 상당히 소년법은 필요한 법률입니다. 그게 네. 없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. 이 지금 이런 소년의 범죄가 있다 해가지고 소년법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. 소년이라는 것, 청소년이라면 성인하고 다르게 교정의 기회가 있는 거고요. 또 실수라는 측면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최대한 형벌을 적게 하고 교정의 포인트를 두자라는 게 소년법의 전적 취지입니다. 네. 뭐 그러다 보니까 14세까지는 처벌하지 않고요. 성인하고 다르게 사형을 하지 않습니다. 네. 15년까지만 선고를 하도록 돼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뭐 5년, 10년을 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최소 2년, 최대 5년, 장기 단기를 정해서 형벌을 정해줍니다.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완화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소년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. 네, 그러니까 교정의 포인트를 준다. 그렇죠. 성인과 다르게 이제 처벌을 한다는 거잖아요. 네. 소년법이. 근데 이렇게 시대가 흐르면서 청소년 범죄는 더 잔혹해지고 네. 잔인해지고 이러면 또 이걸 그대로 둘 수 있느냐. 네. 또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요. 그렇죠. 최근에 인천 여중생 사건도 네. 있었고요. 근데 문제가 나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. 14세까지는 지금 소년법에 형법에서 처벌하지 않거든요. 14세 기준이 1953년도에 만들었던 기준입니다. 네. 그때만 해도 13세 정도면 14세면 아이라고 본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지금은 나이가 또 성수하다 보니까 14세에서 좀 13세 내지 12세로 낮추는 게 좀 개정안이 좀 들어가 있고요. 외국 입법도 12세가 좀 많습니다. 그것도 한번 고려가 돼야 되고 또 너무나 흉폭한 범죄라 그러면
뭐 사형 무기까지는 안 가지만 한 20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럼 지금 이게 개정안, 네.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게 연령 기준을 낮추는 그 정도로 법 개정이 추진이 되고 있는 네, 건가요?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소년법의 전체적 취지를 뭐 건드리지는 않습니다. 네, 네.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이를 조금 내린다는 거죠. 그래서 음. 계속 말하지만 중요한 게 14세예요. 지금 중학교 1학년생 아니면 생일 지나지는 2학년생. 예전에는 중학교 2학년, 중학교 3학년을 하더라도 아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. 이게 1953년도 기준입니다. 네. 근데 지금은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부터는 조금 처벌을 해야 된다. 그 처벌이라는 게 뭐 그래도 소년법 틀에서 하지만 그래서 12세나 11세 또 프랑스나 뭐 외국에는 대부분 12세나 밑으로 많이 가 있어요. 그렇게 하자는 개정안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. 네. 뭐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 사건 가해 학생이 나는 뭐 보호 관찰이나 교육만 받으면 된다고 말을 했다니까 좀 이 소년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더 느껴져서 그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좀 네. 나이 기준이나 네.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? 소년법의 전체 취지를 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소년법 전 취지는 뭐 맞다고 봐야 되고 교정에 포인트를 두는 건 맞는데 나이를 조금 조정을 하고요. 형사 절대 무능력자 10세도 조금 낮출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손을 봐야 되지 전체적으로 소년법을 폐지해가지고 소년들도 성인들하고 똑같이 처벌을 하자. 이런 생각은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. 뭐 청원이 지금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좀 시스템을 좀 돌봐야 될 것 같아요. 또 보호처분이 10개가 있는데 네. 조금 실효성이 있는 보호처분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. 네. 뭐 위탁 감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. 네.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는 어린 아이들이 알긴 알아야 네, 되니까요. 알아야 됩니다. 네. 박지훈 변호사 얘기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